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준비하는 것 중 하나가 3월 모의고사잖아요. 굉장히 괴랄한 시험이에요. 그죠? 왜 괴랄하냐면 수원이랑 수투랑 미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수원이랑 수투는 전범이에요. 근데 미적은 단원이 원래 일반적인 책들 보면은 많은 거는 더 많은데 보통 9단원이거든요. 수열의 극한, 급수, 뭐 극한, 극한이라는 건 지수로고함수 극한, 상학함수 극한 얘기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 기억나세요? 고백 미분, 합성함수 미분, 뭐 음함수 미분, 뭐 역함수 미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그다음에 적분에서 부정적분, 정적분 활용 이렇게 하면 9단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게 수열의 극한이랑 여기 급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걸 한데 묶어서 큰 1번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럼 원래 여기 8문제니까 여기 단원마다 하나씩 나와도 막 모자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3월 모의고사는 미적분 범위가 뭘로 돼 있어요? 수열의 극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2개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이것도 안 나와 심지어. 여기서 8문제 나와요. 진짜예요. 이런 기호가 안 나온다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에는 이런 기호가 안 나와요. 아예. 극한과 급수의 차이는 아시죠? 극한은 그냥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고 급수는 그걸 싹 다 영원히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원래 한 문제 TO 있는 데서 8문제가 나오는 이상한 시험이에요. 괴랄해.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여기 다른 거보다도 여기는 좀 끝까지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려워요. 지금 이 프린트는 한번 해보고 너무 빡세다 그러면은 조금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려고요.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기간이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필수적인 것들 그리고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되는 것들 많이 다뤄드리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아마 워크북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질문은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수능 특강이랑 선생님이 따로 준비하는 이런 기출문제 및 사설 모의고사 석권은 이런 프린트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어때요? 이 3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건 아닌데 생각해보세요. 방학 동안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근데 3월 모의고사 딱 봤는데 성적이 안 오르거나 심지어 떨어지거나 하면 억울해요. 억울하죠. 억울하고 기가 죽어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19살이라는 엄청 중요한 나이인데 19, 20, 21, 22, 23 요 정도 나이 때 성공 경험이 있는 게 인생 전체에 봐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괴랄한 시험이지만 실제로 수원 수투는 그래도 전범위가 나온다는 의미도 있고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려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원 수열의 극한은 좀 어려운 문제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단원이 그래도 쉬우니까요. 일단 이 극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랑 약속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거부터 좀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먼저 선생님은 이런 거 있죠.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이거를 가끔 이렇게 생략해서 쓰기도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쓰는 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실제로 합성함수의 극한이나 절대값이 붙은 합성함수의 극한할 때 저 기호를 쓰면은 좀 진행이 빨리빨리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기호 한번 써보세요. 야매긴 하지만. 근데 선생님이 저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게 나름대로 수학적으로 의미도 있어요. 좀 이따 그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x가 a-로 갈 때 fx 역시 가끔 그냥 fa-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무한대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우리 그 부정형 얘기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랑 뭐 있어요? 얘기해봐요. 배우고 계시잖아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가 있어요. 이거 0이라고 방금 얘기했지만 사실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고 엄청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0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 짝대기를 하나 붙일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게 무한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무한소분의 무한소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 괜찮죠? 요거 답 뭐예요? 4죠.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이게 대입하게 돼 있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고 여기가 뭐 가우스 x 빼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2 플러스일 때 어떻게 돼요? 가우스요. 가우스. 아, 절대값이 들어서 그렇구나. 2 플러스일 때 0이요. 이게 0분의 0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아니야. 얘는 무한소가 맞죠? 얘는 2에 가까운 숫자니까. 근데 얘는 2에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버려요? 0. 진짜 찐 0이 되죠. 진짜 찐 0이 돼요. 그럼 얘 결과가 뭐예요? 그냥 0이에요. x 빼기 2분의 그냥 x 빼기 2면 그건 결과가 1이지. 그쵸? 이게 달라요. 그래서 무한소랑 0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무한대에서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빼봤자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 분의 어떤 숫자 해봤자 어떻게 돼요? 0. 이거 0 맞아요? 이 아니. 0을 수렴 무한소. 원래 무한소인데 결과값으로 나타내는 이 극한 값은 0이라고 확정 지어줘도 돼요. 그래도 수학적으로 무리가 없어요. 알겠지? 좀 이따 이것도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무한소분의 숫자는요? 무한대. 네,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리밋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1 이거 어때? 무한대지. 성향이 양수 맞아요? 양수 성향 맞아요? 양수 성향 있죠?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여기서 무한대로 가면 0 플러스로 가면 이거 숫자가 점점 커지는데 이거 양수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면요? 왜 이렇게 손이 시렵지? 히터를 껐어요. 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심지어 발산하는데도 양의 무한대 발산, 음의 무한대 발산해도 못 끼는 거예요. 없어. 괜찮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만약에 어떤 x가 숫자로 갈 때 fx가 무한대라면 리미트 x가 어떤 숫자로 갈 때 절대값 fx 분의 0으로 갈 때잖아. 잠깐만. 0으로 갈 때 절대값 fx 분의 어떤 상수. 근데 이 상수가 양수인 상수예요. 뭐 3이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 이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음수 성향 없잖아요.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0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친구인데 거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그건 무한대구나. 그러니까 결국 절대값 자체는 무한대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괜찮겠죠?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수열의 극한 아직 쓰지 마세요. 그냥 기초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이 AN이 1, 3, 5래요. 일반항 잡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저거 일반항 뭐예요?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에서 했어. EN-1죠. 제일 유명한 등차 수열이죠. 만약에 BN 그래가지고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이랬어요. 이렇게 해놓고 등차 수열이래요. 일반항 뭐예요? 마이너스 3N. 여기까지는 좋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근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이면 옆에다 뭐 붙여줘야 돼? 플러스를 붙여줘야지. 이런 거 있었어요. 원래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있고 x가 어떤 숫자로 갈 때도 있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흔치는 않지만.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어디로 갈 때밖에 없는 거야? 무한대로 갈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실수 전체 집합이잖아, x가. 보통 함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숫자로 딱 떨어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지만 수열의 극한은 여기가 수열인데? 수열이면 그게 심지어 0도 없고 1, 2,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어딨어? 그리고 어떤 숫자로 가는 극한이 어딨어? 일단 그 정의역 자체가 이렇게 연속적이지도 않은데 이것도 말을 맞춰내야 돼. 이런 걸 연속적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걸 이산적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discrete하다 그래요. 뚝뚝 떨어져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정수나 자연수 같은 건 뚝뚝 떨어져 있는 숫자들이잖아요. 얘는 쭉 이어져서 x축을 다 채우고 있는 거고. 이런 정의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숫자로 가까이 가는 게 없어요.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건 존재하지. 그렇기 때문에 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결과는 어떻게 돼? 그냥 무한대로 가죠.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괜찮지 이거? 그거밖에 없어요 수열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런 느낌이고 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쟤는 무한대, 쟤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 다음에 cn 1, 2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여기부터는 일반항을 함부로 얘기하면 수학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한테 태클 걸려요. 내가 지금 이거 뭐라고 하고 싶냐면 n분의 1이라고 하고 싶거든? 맞는 말이에요? 여기가 먼저 주어져 있고 여기로 가는 걸 우리는 연역적이라 부르잖아. 그건 맞지.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귀납적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과학에서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봤더니 관찰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이걸 것 같아. 이건 근데 사실 수학적이지 않죠. 만약에 뭐 이러면 어떡해.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3개씩 끊어서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 3줄로 작성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 일반항 하나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 일반항 한번 작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3개로 나눠서 작성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괴랄한 게 아니고 우리 수열이 극한을 보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그냥 보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그렇다고 할게요. n분의 1 뒤에는 3, 2 더하기 2분의 1, 2 더하기 3분의 1 그냥 이렇게 계속 예측 가능하게 간다면 일반항은 뭐예요? 2 더하기 n분의 1 줘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2 이렇게. 이건 그냥 일반항이 2예요. 저 숫자가 숫자 같지만 극한 옆에 있으면 수열이라고. 그것도 알아두세요. 뭐 이런 것도 해보시죠. k는 1부터 n까지 3. 그럼 이 3이 숫자냐? 수열이에요. 공차가 빵인 등차 수열. 뭐 공비가 1인 등비 수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이거 결과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3 이러면 안 되잖아요. f 마 1, 1, 마 1. 이런 건 뭐예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좋아요. 그 다음에 g인가? 알파벳을 잘 몰라가지고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돼 있어. 이건요? 마이너스 1의 2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그건 좀 이상한데? 처음 거가 양수고 그 다음이 음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거나 뭐 이렇게 써도 괜찮죠. 뭐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h인가? HN은 이런 걸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이런 거. 이건요? 마이너스 2의 n제곱. 좋았어. I 뭐 이런 것도 쉽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이런 게 결과로서 볼 수 있는 거의 전부 다예요. 선생님 진짜 다 썼어. 이건 결과가 뭐야? 0. 이거는 0. 2. 0 더하기 이 정도면 시력이 안 좋은 거 아니야? 2 맞죠? 0 더하기 2라고 했어. 0 더하기 2 훌륭합니다. 네, 이거 2죠? 네. 영원히 n 증가해봤자 계속 2죠? 네. 이건요? 마이너스 1 진동이에요. 진동. 이거 다 진동이죠? 네. 근데
다 진동이긴 한데 얘네 둘의 진동과 얘의 진동은 좀 다른 거 아세요? 네. 이건 진동이에요? 걔는 수렴. 이건 수렴이에요. 그죠. 그쵸? 이거 0으로 수렴해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얘 맨 위에 거는 떨리는 간격이 일정한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는 간격이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이지. 이렇게. 얘는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이지. 요런 놈들의 등장이 수투에서 나오는 함수의 극한과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죠. 왜냐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 지수함수라고 하면 a가 반드시 1이 아닌 양수여야 됐었어요. 왜냐면 정의역이 x가 실수 전체니까 정의가 안 돼요. 이게 아니면. 근데 지금은 n에다 자연수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처럼 이게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함수의 극한에 없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수열의 극한에는 있는 거고. 하지만 얘는 진동이 아니고 진폭이 점점 감소해서 0으로 수렴하게 된다고. 좀 이따 등비 수열 극한을 하면 좀 더 확실히 정리가 되겠지. 근데 왜 이것만 보라색으로 썼냐면 이 친구는 분모랑 분자에 동시에 존재하면 갑자기 수렴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어려운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 아세요? 분모에도 x의 n제곱 있고 분자에도 x의 n 더하기 1제곱 있고 뭐 이래가지고 수렴하게 되는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거를 무한진동이라고 따로 기억합시다. 이런 용어는 없어요 원래는. 진폭이 점점 커지는 진동을 무한진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놓고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수렴할 때랑 발산할 때로 나눌 수 있겠어요. 수렴한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상수가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극한값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수렴한다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정확히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차이는 있어야 되냐면 딱 C일 때랑 C에 가까울 때가 어차피 동일하게 C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처럼. 요거는 함수로 따지면 여기에 점근선이 있는 이런 유리함수죠, 사실은.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점점점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3이고 이게 2 더하기 2분의 1이고 이게 2 더하기 3분의 1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어차피 그 숫자가 어디를 향해서 가? 2를 향해서 가요. 극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어떤 숫자일 때도 그 극한값이에요. 그런데 걔가 지향하는 목표가 그 숫자일 때도 그 극한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표하는 바가. 이게 할까말까. 이 가까울 때라는 말이 사실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요. 예, 진짜 그래요. 별로예요, 사실. 수학 전문가. 근데 교과서에도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전공서적을 볼 리는 없잖아요. 그치? 이런 사실 그 극한이라는 개념이 왜 생겼는지 아니? 아까 얘기했던 실수의 연속성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어차피 여러분 지금 극한에 대해서 잘 배우고 계시니까 수투에서도 지금 극한하고 있죠? 했어? 극한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요. 만약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게 3에서 값이 5예요. 이렇게. 근데 뭐가 필요했냐면 3에 굉장히 근접한 숫자가 필요했어요. 수학자들한테. 여기 3이 있어요. 근데 실수에서 3 다음 숫자가 있니? 아니요. 자연수에서는 있죠. 3보다 큰 숫자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숫자 4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3.00001을 잡아봤자 그 안에 3.0000001이 또 있죠. 이런 성질을 실수의 조밀성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기도 하지만
수학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디테일한 의미가 있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말로만 얘기할게요. 조밀성은 일단 어떤 집합 내에서 정의되는 개념인데 그 집합 내에 어떤 두 숫자를 잡아도 그 두 숫자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으면 그 집합은 조밀하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정수는 조밀해, 안 조밀해? 안 조밀해요. 정수는 어떤 두 숫자를 잡아도 그 두 숫자 사이에 유한한 숫자밖에 없어요. 혹은 제일 가까운 애들 잡으면 그 숫자에 숫자가 없을 수도 있죠. 맞는 말이죠. 근데 실수는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3 다음에 3.0001을 잡아도 3.000001이 또 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미분을 우리 같은 머글들한테 설명하려면 이 3에 딱 붙어있는 숫자가 필요했던 거야. 그게 3 플러스예요. 3의 우극한이라고. 알겠어요? 왜냐면 미분을 정의할 때 여기서 한번 정의하고 여기서 한번 정의하고 이렇게 두 번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연속은 우극한과 함수값과 자극한을 모두 조사하죠. 연속은. 세 개를 조사하지만 미분계수는 3 플러스랑 3 마이너스에서 두 번밖에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3에서 미분계수가 아니고 사실은 3 근방에서의 미분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고 할 때 정확히 3에서의 미분계수는 알아보지 않고 3 플러스랑 3 마이너스, 즉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만 알아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3이면 이런 숫자가 필요했던 거야. 그런 거야. 가까이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불편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리밋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 대신에 f2 플러스라고 쓰는 것이 수학적으로 꽤 괜찮다고 얘기한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숫자나 극한값으로 나올 땐 똑같다. 하지만 이 가까운 숫자가 뭔가의 합성함수가 돼 있으면 그때도 극한은 유효하죠. 수투에서 배우세요.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발산은 원래 교과서에서는 몇 가지야? 3가지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그 진동 발산. 원래 이렇게 3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숫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 발산하는 건데 이게 존재해요. 근데 우리끼리 지금 뭐 추가로 하기로 했었어? 무한진동도 얘기해주자고. 이게 실제로 수능 문제나 혹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유효해요. 정리가 되셨어요?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거는 기본 성질이에요. 기본 성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연산이죠. 그냥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워크북 1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수투에도 나오죠? 기본 성질. 어떤 전제 조건이 있으면 AN과 BN이 수렴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극한이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다. 혹은 4칙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보시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이거 가능하니? 네. 이거 가능하죠. 하지만 뭐는 안 돼요. 예, 시그마에선 곱하기 나누는 게 안 되죠. 아예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떤 AN과 BN이 뭐 하기만 하면? 수렴하기만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다가 덧셈이든 뺄셈이든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상관없이 이게 다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분배되는 것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요? BN이 0이면 안 되죠.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대충 쓰고 넘어갈게요. 1번에 실수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시죠? 어떤 C를 곱하면 그 C가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수렴할 때에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얘기할 것은 부정형이에요. 부정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보통 교과서에서는 4가지라고 얘기해요. 4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한대, 분해, 무한대꼴. 부정이라는 게 뭐야?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지. 왜 정해지지 않았냐면 분모가 배빠르고 분자가
느리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엉이 될 수도 있어요. 그치? 겁나 느린 거 분해 겁나 빠른 거면 저기 올라가라 이럴 수도 있고요. 사이즈가 비슷하면 어떤 상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부정형이죠. 그때 봐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실전에서 만나게 되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다항식분의 다항식이거나 지수함수분의 지수함수거나. 그렇다면 지수함수분의 지수함수라는 건 사실은 지금 n이 어차피 자연수니까 등비분의 등비라고 해도 괜찮죠? 그래서 이걸 등비수열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야 되나? 정말. 그래, 요번에 완벽하게 해놓고 이제부터 수열의 극한 설명은 안 듣는 걸로 합시다. 요번 방학 때 이게 끝이에요. 11월까지 그냥 이 개념으로 가면 돼요. 이런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래서 보통 뭐 비교해요? 최고참. 차수, 개수 비교하는 거죠. 차수를 보면 여기 2차분의 2차니까 속도가 같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더하기 n제곱분의 1분의 4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1.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얘 수렴하니? 네. 수렴해요. 1로. 1로 수렴하지. 근데 사실 이 안에서도 1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여기도 리미트가 각각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아까 이건 4가 아니라 수열 4라 그랬죠. 요거 3개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이건 또 빵빵 되고 얘도 빵 되니까 1분의 4에서 4구나.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열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수렴하기만 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이에 막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렇게 가능하다고. 등비분의 등비도 마찬가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4n제곱 더하기 3n제곱분의 2 곱하기 2의 2n 더하기 1 더하기 3의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차수랑 개수를 비교했다면 얘는 뭘 비교하는 거야? 밑을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차수가 얘의 밑과 같아요. 밑이 큰 애가 제일 센 애지. 여기서 4n제곱을 2n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여기서도 3n제곱이 4n제곱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1 더하기 4분의 3의 n제곱 분의 이거 밑 얼마짜리야? 4짜리죠 이건. 4짜리. 요거 잠깐 분석해보면은 4 곱하기 2의 2n이죠? 여기 플러스 1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4의 n제곱이죠? 네. 그래서 요거 4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거 어디로 가요? 0으로요. 예. 지수함수에서도 이렇게 감소하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다 0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 4예요.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밑이랑 개수도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쉬워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등비극한 할 때 다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꼴이 있어요?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죠. 이것도 왜 부정형이에요? 개 빠른 거에서 느린 거 빼면 무한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무한대에서 엄청 빠른 무한대 빼면 마이너스 무한대 될 수도 있어요. 사이즈가 비슷하면 0이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루트 있어서 유리화하는 것밖에 없죠.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학생들이 뭐랄까 수열극한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야매로 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복잡해지면 왕창 깨지거든요. 좀만 연구해볼까? 야매로 푸는 것과 야매로 풀지 않는 것이 뭔지 좀 얘기해볼게요. 제일 간단한 건 이런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는 5 이렇게 돼 있어.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냐? 이랬어요. 얼마예요? 3. 당연히 3이지. 어떻게 했어? 이거 때문에 이렇게 넘기면 500이 3인데 이렇게 하면 야매예요. 수열의 연산으로 했어요. 수열의 연산으로 하셔야 돼요. 쟤는 수렴하는 거 맞지? 네. 그지만 AN은 아직 수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하려면 정말 뻘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2는 2죠. 아까 배웠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빼는 거예요. 그럼 얘도 수렴하는 극한이고 얘도 수렴하는 극한이니까 연산이 내부에서도 가능하지. 아까는 뭉쳐져 있던 거를 두 개로 떨어뜨리는 걸 얘기했지만 근데 아까 등호였으니까 떨어져 있는 거 하나로 붙이는 것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빼면 an 더하기 2 빼기 이게 가능하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an은 3인 거지.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나는 이게 구하고 싶어 하고 구하고 싶은 걸 먼저 써요.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 an 더하기 이렇게 써주고 야 이거 언제 갚을 거야? 지금 갚을게. 마이너스 이렇게 갚았지. 그러면은 얘 수렴해요? 네, 수렴해요. 문제에 5로 수렴한다고 나와 있어요. 2 수렴해요? 우리가 2가 2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분배하는 거지. 그럼 5 빼기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다른 것 좀만 더 해볼게요. 5n 더하기 1 an이 10이에요.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은 어때요? 야매로 하면 어떻게 해요 보통? 5n 더하기 1분의 10 요지를 하겠죠. 이거 이 정도면 성이 있는 거야. 원래는 n분의 2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그죠. 그치? 뭘로 해볼까? 이 2번 방법으로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nan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 5n 더하기 1을 이용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써버려요. 여기다가 5n 더하기 1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an 붙여요. 나 앞에 붙었던 n 뒤에다 써요. 그 밑에다가 5n 더하기를 갚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얘가 어디로 가요? 얘 10으로 가죠. 네. 얘 어디로 가요? 5분의 1.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이거 등호는 아니지. 원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프린트 1번 한번 해보세요. 바로 작년 3월 23번에 나왔던 문제예요. 야매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봐요. 지금 아니면 이거 언제 연습하겠어요? 아, 진짜로 우리가 보게 될 3월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느껴주세요. 8문제 중에 한 문제인데 비중 크지 사실. 그치? 쉬운 문제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흰색을 이렇게 뒤틀려 놓고 왜 뒤틀려 놨어? 얘를 직접 쓰려고. 그래서 얘 형태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라색 이거 언제 갚을 거야? 아, 뒤에서 갚을게. 이렇게 갚았어요. 그러면은 얘 수렴하죠? 얼마로? 3으로. 얘 수렴하죠? 몇 차분의 몇 차예요? 3, 4분의 3, 4지.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그럼 이렇게 써도 되죠? 리미트 각각 들어가서. 방금 배웠던 수열의 기본 연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다. 워크북 10쪽 한번 펴보실래요? 그러니까 맨날 쉬운 문제 야매로 풀다가 7번, 8번 막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한다니까 너네가. 그럴까봐 그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잠깐만 앞에 봐봐. 이거는 연습 때만 이렇게 하시고요. 실전에서는 그냥 야매로 하세요. 솔직히 그렇잖아. 쉬운 거는. 보이면 그냥 하세요. 틀릴 수가 없어. 지금 쓰는 체제로서는 객관식 아니면 단답형 아니에요. 객관식 보기에 발산 뭐 이런 거 보셨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 누가 들었다는 소문도 들은 적 없어.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맞겠지. 왜냐면 이게 성립하는 모든 AN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니까 문제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야매로 하세요. 근데 둘 다 알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내 말은
이 7번이랑 8번 같은 거 야매로 풀면 다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 보이죠? 무슨 꼴인지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기초를 잘 다져놔야 된다고. 그래서 원칙을 좀 세워드리면 이렇게 제일 기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사실 제일 좋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 근데 그게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루트랑 마이너스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유리화 같은 걸 좀 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분리해내시면 돼요. 그럼 깔끔해. 특히 그 함수극한 문제에서도 요즘 가끔 20번이나 이런데 조금 어려운 4점짜리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20번 맞춰야 되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번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이거 말고 막 다른 얘들도 있는데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딱 얘 들겠습니다. 요거 좀 이따가 풀면서 수업 시작할게요.